삼성전자 오르는 건 이해돼. SK하이닉스 오르는 것도 이해돼.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칩을 만들려면 HBM이 필요하고 그 HBM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들고 있으니까. LG전자 오르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돼.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냉각이 필요하고 AI가 현실 세계로 나오려면 로봇과 피지컬 AI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네이버?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해. 네이버가 반도체를 만드나? GPU를 만드나? HBM을 만드나? 아니야. 그런데 젠슨 환 방한 기대감이 나오자 네이버 주가까지 강하게 움직였어.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이 질문을 그냥 젠슨 환이 만난다니까 옳은 거지라고 끝내면 너무 얕아. 그건 표면적인 이유야. 진짜 중요한 건 시장이 네이버를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거야. 검색 광고 회사가 아니라 한국형 AI를 직접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회사로 보기 시작한 거지. 세상의 금광 같은 정보를 찾아주는 골드바 탐정이야. 오늘은 네이버가 왜 젠슨 황 방문 이슈에 반응하는지 그 진짜 구조를 쉽게 풀어볼게. 오늘 핵심은 딱 세 가지야. 첫 번째, 네이버가 AI 밸류체인에서 어디에 있는지. 두 번째, 네이버가 왜 한국형 AI 후보로 재평가되는지. 세 번째, 이 상승이 진짜 재평가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기 기대감으로 끝날지를 가르는 체크포인트야. 먼저 AI 시대의 밸류체인을 세 단계로 나눠보자. 첫 번째는 AI를 계산하게 해주는 회사야. 여기에는 엔비디아가 있고 엔비디아 칩 옆에 붙는 HBM을 만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어. AI가 생각하려면 계산을 해야 하고 계산을 하려면 GPU가 필요하고 GPU가 데이터를 빠르게 먹으려면 HBM이 필요해.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오르는 건 이해하기 쉬워. AI라는 금광이 열렸고 이 회사들은 그 금광을 캐는 핵심 복근이를 팔고 있는 거야. 두 번째는 AI가 돌아갈 인프라를 깔아주는 회사야. 여기에는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서버, 네트워크 기업들이 들어가. 여러 회사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전력 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이나 NS일렉트릭이 있어. 냉각 쪽에서는 LG전자 같은 회사들이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어. AI 칩을 아무리 많이 사도 전기가 없으면 못 돌려. 열을 못 식히면 서버가 멈춰. 데이터 센터 인프라가 없으면 AI 서비스를 제대로 쓸 수 없어.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층은 AI가 실제로 돌아갈 공장을 짓는 회사들이라고 보면 돼. 세 번째는 AI 모델을 직접 만들고 그걸 실제 서비스로 연결하는 회사야. 여기서 네이버가 등장해. 네이버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야. 전력기기를 만드는 회사도 아니야. 냉각 장비를 주력으로 파는 회사도 아니야. 하지만 한국에서 자체 AI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을 검색, 슈팅, 광고, 콘텐츠, 클라우드 서비스에 붙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야. 그래서 젠슨 황 방문에 네이버가 반응하는 거야. 시장이 보는 건 네이버가 AI 인프라를 만드는 회사라는 뜻이 아니야. 그 인프라 위에서 한국형 AI를 직접 만들고 상용화할 수 있는 회사라는 점이야. 네이버가 가진 첫 번째 무기는 한국어 데이터와 서비스 접점이야. AI는 데이터를 먹고 크는데 데이터라고 다 같은 데이터가 아니야. 한국 사람들이 뭘 검색하는지, 뭘 사고 싶어 하는지, 어떤 콘텐츠를 보는지, 어떤 광고에 반응하는지. 이건 네이버가 오랫동안 쌓아온 자산이야. 챗 GPT나 구글 제미나이가 아무리 강력해도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와 한국 소비자의 행동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또 다른 문제야. 네이버는 검색, 쇼핑, 지도, 블로그, 카페, 광고 생태계를 갖고 있어. 이건 단순 트래픽이 아니라 AI를 고도화할 수 있는 사용자 접점이야. 두 번째 무기는 자체 AI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경험이야. 네이버는 오래전부터 초거대 AI를 준비해왔고 하이퍼클로바 X 같은 자체 모델을 내세워왔어. 물론 오픈 AI,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비교하면 자본력이나 모델 규모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네이버의 승부처는 세계에서 가장 큰 AI가 되는 게 아니야. 한국어와 한국 서비스에 특화된 AI를 만들 수 있느냐야. 여기서 소버린 AI 이야기가 나와. 쉽게 말하면 각 나라가 자기 언어와 자기 데이터에 맞는 AI를 갖고 싶어하는 흐름이야. 금융, 의료, 공공, 교육 같은 분야에서는 모든 데이터를 해외 빅테크 AI에 그대로 맡기기 어려워. 그래서 한국형 AI를 만들 수 있는 기업에 관심이 커지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어. 네이버를 무조건 서버린 AI 수혜주라고만 보면 안 돼. 네이버는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1차 평가에서 탈락한 적이 있어. 이건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리스크야. 중요한 건 탈락 이유야. 네이버가 AI 기술이 아예 없어서 탈락했다기보다는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 리스크로 언급됐어. 정부가 보는 서버린 AI는 단순히 AI를 잘 만든다만 보는 게 아니야. 정말 우리 기술로 독자적으로 만들었는지까지 보는 거야.
그래서 네이버의 투자 포인트는 더 명확해졌어. 네이버가 AI를 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독자성과 상용성을 다시 증명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야. AI를 만들 수 있다와 국가대표 AI로 인정받았다는 다른 말이야. 그리고 AI를 만들 수 있다와 AI로 돈을 번다도 완전히 다른 말이야. 세 번째 무기는 클라우드야. AI 모델을 만들려면 GPU가 필요하고 GPU를 대규모로 운영하려면 클라우드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 네이버는 네이버 클라우드를 갖고 있고 기업 고객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있어. 챈슨 황 입장에서 네이버는 그냥 한국의 포털 회사가 아니야. 엔비디아 GPU를 실제로 대규모로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이자 한국 기업과 공공기관의 AI를 확산시킬 파트너 후보야. 그래서 시장은 챈슨 황과 네이버의 만남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네이버가 엔비디아 GPU를 단순히 사는 고객을 넘어 한국형 AI를 운영할 대표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도 냉정해야 해. 만남은 기대감을 만들 수 있지만 만남 자체가 매출은 아니야. 네이버 AI가 검색 품질을 개선해서 광고 매출을 늘리는지, 쇼핑 추천을 강화해서 거래액을 키우는지, 기업용 클라우드 매출을 끌어올리는지, 이 숫자가 찍혀야 네이버 주가는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 평가를 받을 수 있어. 그럼 앞으로 뭘 봐야 할까? 체크 포인트는 세 가지야. 첫 번째, 엔비디아와의 협력이 구체적인 프로젝트로 이어지는지야. 단순히 만났다, 좋은 대화를 나눴다. 이 정도는 단기 기대감이야. 네이버 클라우드가 엔비디아 GPU 기반 인프라를 확대한다든지, AI 학습과 추론 서비스에 엔비디아 플랫폼을 본격 적용한다든지, 이런 구체성이 필요해. 두 번째, 서버린 AI 독자성 리스크를 어떻게 해소하느냐야. 네이버는 1차 평가에서 탈락한 이력이 있어. 이걸 무시하면 안 돼. 다만 한 번의 탈락으로 네이버 AI가 끝났다고 보는 것도 이후 모델에서 독자성 논란을 줄이고 한국어 성능과 실제 활용성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해. 세 번째, AI가 기존 사업의 숫자를 실제로 바꾸는지야. 네이버의 핵심 돈줄은 여전히 광고, 커머스, 컨텐츠, 클라우드야. AI 검색이 광고 단가를 올리는지, 쇼핑 추천이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지, 기업용 클라우드에서 AI 상품 매출이 늘어나는지 봐야 해. 정리할게. 챈슨 황 방문에 네이버가 오르는 이유는 표면적으론 회동 기대감이야. 하지만 진짜 핵심은 시장이 네이버를 다시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네이버는 반도체 회사가 아니야. 하지만 한국에서 자체 AI를 만들고 클라우드에 올리고 검색과 쇼핑과 광고와 기업 서비스에 붙일 수 있는 몇 안 되는 회사야. 동시에 네이버는 전부 독자 AI 1차 평가에서 탈락한 이력도 있어. 그래서 무조건 서버린 AI 수혜주라고만 말하면 안 돼. 더 정확히 말하면 네이버는 서버린 AI 후보였지만 독자성과 상용성을 다시 증명해야 하는 회사야. 오늘 이것만 기억해. 네이버 주가를 움직이는 건 챈슨 황을 만났느냐가 아니야. 그 만남 이후 자체 AI의 독자성과 상용성을 숫자로 증명하느냐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네이버는 진짜 AI 기업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챈슨 황 방문 기대감에 잠깐 올라탄 단기 테마일까? 댓글에 여러분 생각을 남겨줘. 골드바 탐정이 하나하나 확인하고 다음 영상에서 더 깊게 파헤쳐 볼게.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시원하게 눌러주고 세상의 금광 같은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줘. 우리 같이 겉으로 보이는 뉴스가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진짜 돈의 흐름을 찾아보자.